오늘은 최근 약 1년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범죄자 3명의 재산,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두유노 콘텐츠의 특성상 돈에 관한 이야기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란 딱지가 붙게 된 3편의 영상, 수익 창출 따윈 포기하고 광고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자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약 25년간 감옥에 갇혀있는 1980~90년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재는 1963년생, 올해 57살입니다.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해당 사건은 이번 2019년 10월 1일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기 전까지 개구리 소년 사건, 이영호 유괴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DNA 분석기술 발달에 힘입어 2019년 9월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는 그의 DNA가 화성 연쇄살인 5차, 7차, 9차 사건 DNA와 99.9%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오며 수사관과 프로파일러의 9차례 대면 조사 끝에 2019년 10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춘재와 그의 가족이 지난 9월 말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선일보가 보도하였습니다. 이춘재의 집안은 과거부터 화성군 태안읍, 현 화성시 진안동에서 대대로 변화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제법 많은 농지를 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수도권 개발축이 용인을 거쳐 화성, 오산, 평택까지 넓어지면서 쓸만한 땅이 많았던 화성 지역이 개발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대대로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 등의 땅값이 폭등하게 되었다 합니다. 한 주민의 설명에 의하자면 범죄자 이춘재와 그의 일가가 사는 진안동 일대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평당 약 1,000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평당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가격이 약 3,000에서 5,000배가 뛰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본지를 확인한 결과 이춘재의 모친은 진안동 번화가에 소유하고 있던 약 100평 크기의 땅을 2010년에 매각하였으며 당시 매매가는 약 5억에서 6억 사이로 추정된다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이 씨의 모친은 2014년에도 다른 토지 200평을 매각해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시세가 약 평당 500에서 600만원 선으로 약 10억에서 12억 원에 거래됐을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진 두 건의 부동산만 합산해도 약 15억에서 18억 원이며 추가로 이춘재의 모친은 여전히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춘재의 동생이 최근까지 사업 용도로 사용해온 대지 530평도 매물로 내놓았다 합니다. 해당 부지의 실거래가는 평당 500만원 수준으로 대략 26억 원에 달한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알려진 것만 41억에서 44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 씨의 집안을 잘 알고 있는 한 지인은 보유한 땅이 상당히 넓어 모두 합치면 현재 가치로 최소 100억 원은 됐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범이 밝혀졌고 그 진범의 일가는 최소 수십억 자산가니 피해를 입은 유족들에게 얼만큼의 보상이 올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상 이춘재에게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거나 또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소멸됩니다. 이춘재의 경우 이 두 번째 사유가 적용되는 탓에 이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떠한 손해배상도 민사소송도 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춘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유가족들은 법적으로 그 어떠한 수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난 이춘재의 이웃 주민들은 오죽하면 그랬겠냐, 옆편네가 바람피어서 도망갔다더라, 그래서 처제를 죽였다더라 라고 말하며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를 아내의 바람 탓으로 믿고 이춘재를 옹호하기도 했으며, 이춘재의 노모 또한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지 모르겠다, 1, 2년도 아니고 20년이 다 된 거다, 거기 들어가서 이팔 청춘 다 바쳤다, 진작 밝히지 못하고 왜 인제 와서 그러냐 라고 말하며 마찬가지로 범죄자 이춘재를 옹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춘재의 가족은 현재도 이춘재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면회도 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춘재의 가족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춘재의 범죄를 옹호하며 수십억의 재산으로 이춘재의 수감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진실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며 범죄자 이춘재를 둘러싼 재력과 재산이 화제가 되어 알아본 두유노의 93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아니 범죄자 이춘재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엠번방의 불법 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의 피의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74명의 여성을 협박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강요, 사기, 강제추행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행 방식이 너무 악랄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피의자 조주빈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주빈은 1995년생, 올해 26살이며 키는 170cm에 몸무게는 80kg입니다. 자신의 외모나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극심했다고 알려진 조주빈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주빈이 평소 자신의 인하대학교 출신이라며 학벌을 속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번 경찰이 공개한 조주빈의 신상 정보에 따르면 조주빈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14학번 출신이며 추가로 범행 전에는 키를 늘리는 수술을 받았다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기도 해 그가 상당한 학벌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 군대 동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후 군대를 다녀오고 2018년에 대학을 졸업하며 그해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협박해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은 자신 스스로를 박사장을 줄여 말해 박사라고 칭하며 나이는 50대, 두 발이 없는 지체장애인, 거주지는 캄보디아, 직업은 흥신소 사장이라는 등의 말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오며 엠번방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조주빈은 다양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경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총기, 마약 등을 판매하겠다며 받은 돈을 잠적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추가로 조주빈은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며 JTBC 사장인 손석희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손석희씨와 분장 중인 김준 기자로부터 당신들의 가족을 해치라고 사주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일상생활에서 큰 불안감을 느낀 손석희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1000만원대의 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조주빈은 이러한 약점이나 혹할만한 거짓말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김웅 기자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으로부터 각각 1,500만원, 수천만원 단위의 금액을 뜯어내었다 보도되었으며, 추가로 프리랜서 기자 김씨도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겨주겠다는 조주빈의 말에 속아 1,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사기로 벌어들였다고 보도된 금액만 최소로 계산해도 4천만원대 플러스 수천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주빈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엠번방 불법 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의 경우, 조주빈은 월 400만원 스폰 알바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계좌번호부터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한 뒤 이때부터 약 74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협박해 야한 사진과 영상, 심지어는 입에 담기 힘든 엽기적인 행위까지 요구하며, 이렇게 약점을 잡은 여성들을 착취해 얻게 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엠번방을 들어갈 수 있는 일명 입장권을 자료나 수위별로 가격을 매겨 입장료 25만원은 하드방, 60만원대는 고액 후원자방, 150만원대는 최상위 등급방으로 구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받아오기까지 해 이러한 박사방의 유료 회원은 지난 20일 경찰 추산 기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24일에 업데이트된 보도에 따르면 엠번방 가담자의 범위를 배포 및 단순 소지자까지 포함한 시 총 6만 명까지도 달한다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런 소지 배포자 6만 명의 신상을 싹 다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 보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주빈의 수입원으로 밝혀진 가장 끔찍한 방법 중 하나는, 조주빈은 청탁의 대가로 400만원을 받고 어린이집의 원아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모의까지 하기도 해 이에 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SBS는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약과 사기,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까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의 확인된 총 재산을 취합해본 결과, 우선 경찰은 조주빈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약 1억 3천만원을 발견하였다 보도되었으며, 조주빈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고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도 조사해본 결과 박사방 운영 등에 활용한 이더리움에 국내에선 301개, 국외에선 80개, 개인 지갑은 132개, 총 513개의 지갑으로부터 총 8,825 이더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최대 32억원 규모라며 지난 22일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7일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주빈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지갑 주소를 게시해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조주빈의 다른 암호화폐 지갑이자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렵고 그래서 범죄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모네로에서는 약 2억에서 3억원의 암호화폐가 보관돼 있었다고 한겨레는 보도하였으며, 참고로 앞서 말한 조주빈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1억 3천만원도 조주빈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 때문에 조씨가 불법 영상 거래를 통해 올린 불법 수익은 적어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엠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성적인 목적보다는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100억원대가 될 것이라 추정하였는데, 지난 20일 경찰이 추산한 박사방 유료 회원 1에서 3만 명 중 최소값으로 1만 명으로만 기준을 잡고,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25만원에서 150만원인 만큼 이 중 중간값을 기준으로 잡고 간단히 단순 계산만 해봐도 약 87억 5천만원, 거의 100억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을 100억원대까지 추정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만약 20일에 발표된 경찰 추산 기준의 최대값인 3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62억 5천만원이며, 가장 최근인 24일에 발표된 6만 명으로 계산하면 500억도 넘어가나 이는 배포 및 단순 소지자까지 포함한 숫자이니 예상 수익 추정에선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들의 내용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을 때 현재까지 밝혀진 조주빈의 재산은 최소 수십억대에서 최대 100억대까지 추정해볼 수 있을 듯해 보이며, 조주빈의 범죄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보도된 만큼 이는 20대 중반이란 어린 나이
나이에 약 1년 4개월간 벌어들인 돈으로 왜 이수정 교수가 조주빈의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러한 조주빈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범죄 수익 조사와 환수 여부에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은 범죄 수익 환수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보도되었으며 조 씨의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국가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주빈의 재력은 아니나 두인우의 돈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조금은 사족을 붙이면 조주빈이 신상 공개 당시 포토라인을 설 때 입은 상의가 국내 패션 브랜드인 휠라여서 휠라 측은 언론사에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하며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휠라 코리아의 우려와는 반대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휠라의 주가가 급격히 반등하였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인물들이 착용해 인지도가 높아지는 일명 블레임룩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주빈은 지난 25일 디지털 포렌식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오연의 양재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양 변호사가 소속된 형사 전담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며 조주빈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으로 우선 접견을 부탁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저희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으나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의 관계가 너무도 달랐다며 이에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N번방 피의자 조주빈에 대해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주빈은 각종 열등감과 불우한 가정 환경에 의해 심리적 부적응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누나와만 함께 자라며 외모와 학벌 컴플렉스를 갖게 된 조주빈, 그리고 그가 돈의 악마가 될 수 있게 그의 영상을 소비해준 6만 명의 가담자들,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와 처벌을 맡고 있는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보고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자신 스스로를 악마라 칭하며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논란의 중심이 되며, 이와 동시에 이로 인해 그가 쌓은 범죄 수익과 재산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알아본 두인우의 121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인우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거 12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명 조두순 사건의 당사자 조두순이 총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과연 재산이라 부를 만한 게 있기는 할까 싶기도 한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인륜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자 조두순의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은 1952년생 올해 69살이며 총 18건의 전과를 보유한 범죄자입니다. 어렸을 적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현재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를 6학년 때 자퇴해 두인호가 지금까지 조사한 인물 144명 중 유일하게 무학력이란 스펙을 보유한 조두순은 청소년기 시절부터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등의 비행으로 범죄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이렇게 절도로 시작된 조두순의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된 무렵부터는 더욱 대담해져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로 1년 6개월간 수용생활을 하거나 상습절도, 폭행, 상해치사 등으로 이어져 수차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렇게 총 17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명 주치감경의 이유로 수차례 감형을 받게 된 조두순은 이로 인해 별다른 뉘우침이 없게 되었는지 조두순은 결국 2008년 등교하던 8살 아이를 상대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돼 이로 인해 악마 조두순은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되며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두순이 첫 범죄를 저지른 21살 때부터 2008년 마지막 범죄까지의 기간이 약 36년인 만큼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매번 범죄를 저지른 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7번은 징역형, 벌금형 발회, 소년 보호 사건 이외 기소유예 1회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마지막 사건 이전까지 평생 범죄나 저지르며 교도소 생활을 하였기 때문인지 조두순은 평생 거의 무직에 가까운 건설 노동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평소에 연락하는 친구도 거의 없어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혼술만을 즐겼다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두인호의 콘텐츠 돈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공통적인 특징인 인물의 재산 추정은 사실상 고정적인 일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조두순의 특수한 특성상 추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우선 그나마 언론 보도와 네티즌의 제보를 통해 알려진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했었던 집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A아파트로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조회한 결과 전세가가 약 1억에서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조두순이 지난 7월 안산보호감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안산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자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대체 누가 조두순 아내에게 집 내줬냐는 등의 불만과 불안을 크게 표출했다 전해진 바 있는데, 참고로 해당 아파트의 주변은 어린이와 청소년 밀집구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MBC 실화탐사대가 조사한 결과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피해자인 나영이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과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두 가족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간 살고 있었다고 보도되었으며, 심지어 과거 조두순과 함께 수감돼 있다가 출소한 A씨에 따르면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 후 집 근처 산에서 커피를 팔며 카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하기까지 해 이는 순식간에 논란이 되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 집에 돌아올 것이고 그 말은즉슨 나영이와 그의 가족이 얼마든지 조두순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이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조두순 출소 한 달 전인 2020년 11월 피해자인 나영이와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참고로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나영이의 심리치료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 신의진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 회장이 나영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이 행사엔 총 5,390명이 참여해 총액 3억 689만 5,368원 약 3억 700만원의 성금이 모여 전액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돼 나영이의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두순의 출소 소식과 함께 나영이의 가족뿐만 아니라 조두순의 아내도 기존 거주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며 전입신고를 했다 보도되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가 새롭게 전입신고한 곳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선부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산 시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도되어 이를 파악해보고자 두윤호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선 안산시청에 문의한 결과 시민님, 네, 너무 죄송한데요, 시민님. 도ung도 그 정보에 해당이 돼서 확인이 어렵고요. 추후에 그 출소가 되면 성범죄 이 알림이 사이트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범죄자 이 알림이 사이트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청은 이렇게 어디 동인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고 차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이에 게재될 것이라 답변하였으며 해본 김에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이에도 문의해본 결과 네,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입니다. 토요일날 만약에 출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도 어떻게 될지 아직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 자체를 전달받을 때가 법무부에서 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그러니까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일날 대상자가 뭐 출소를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법무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근무기 때문에 전달받을 만한 저희가 없잖아요. 월요일날 뭐 된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 쪽에서도 논의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딱히 일단은 저희가 사진 내장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앞면 좌측 우측 이렇게 내장하고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실제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성범죄 요지라고 해서 이렇게 조두순의 출소 이후 평일 기준 정보가 입력될 것이란 점 그리고 사진,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실제 주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범죄 요지 그리고 주소는 건물 번호까지만 호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두윤호가 이번 영상의 원고를 쓰는 시점엔 조두순이 아직 출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그의 주소를 아직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공개된 힌트들과 안산 시민들의 정보를 통해 두윤호 나름대로 최대한 조사해본 결과 우선 2020년 12월 3일 채널A 조수빈 아나운서는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곳으로 일을 보러 오게 됐다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장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게시하며 조두순의 출소 우려에 목소리를 표한 바 있으며 또한 조두순 출소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실시간으로 방범 초소를 설치하는 모습 등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안산 지역의 맘카페를 서치해본 결과 방송에서도 일부 공개되기도 한 조두순 때문에 설치했다는 특별 방범 초소를 발견했다는 많은 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인 조두순 집의 반경 1km 안에 초등학교 3곳이 모여있다는 사실까지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부족한 정보로 근거한 추정이긴 하지만 조두순 아내가 새롭게 전입신고하고 앞으로 조두순이 아내와 살게 될 곳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두윤호가 와동의 유력한 다세대 주택들을 거리뷰로 검색해 조회하는 도중 앞서 말한 언론에서 보도된 특별 방범 초소를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발견하기도 해 조두순과 그의 아내가 와동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를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의 홍수인 인터넷에서 한 일개 유튜버가 알아본 매우 미약한 추리일 뿐 공식적으로 확실한 주소 정보는 현행법상 출소 1개월 내에 이뤄진다고 하니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두윤호의 추리는 무조건 틀릴 수 있다고 전제하시고 조만간 여가부의 성범죄 알림이에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기관의 사이트나 앱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외에도 평생 무직 백수에 가까웠던 범죄자 조두순의 직접적인 재산은 아니나 그를 둘러싼 여러가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 영선교수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수용 범죄자 1인에게 1년에 약 2,500만원이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12년으로 환산하면 조두순을 그동안 수용하며 든 비용은 약 3억원이나 보도되었으며 추가로 박수현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를 앞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조두순은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원, 근속 기간에 따른 최대 20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 훈련 참여 지원 수당, 훈련 장려금, 면접 참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곽준호 변호사가 직접 알아본 결과 조두순의 나이는 올해 기준 만 67세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에 해당되어 관련 법상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기준 연금액이 인상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또 조두순의 출소에 따라 해당 관할지인 안산시는 순찰을 위한 무도 실무관 6명을 채용하였는데,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마저도 매월 수천만원이 든다 알려졌으며,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다가오며 기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설치한 200여 대의 CCTV, 새 거주지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약 3,700여 대의 CCTV, 경찰 측의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의 24시간 순찰 강화와 예방 활동 등 일일이 언급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일명 사회적 비용이 조두순 하나 때문에 투입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바엔 법을 고쳐서라도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화제가 되며 이는 언론에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행시주육, 걸어가는 송장과 달리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으로 배운 것이 없어서 쓸모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기 마련이며 덕을 쌓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학식과 지혜를 갖춘 이를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긴커녕 국민의 혈세만 좀먹으며 평생을 걸쳐 자신의 욕구대로만 행동하고 생각 없이 타인에게 피해만 끼치는 이러한 행시주육 같은 나이만 먹은 노인네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알맞을지,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적합한 단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장 많은 조회를 받은 단어를 차후 썸네일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유노가 지금까지 알아본 수백 명의 인물들 중 가장 돈이 없는 남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해 학력미달 군면제를 받고 같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고 알려진 남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재범 확률이 76.4%에 달하는 정가 18범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알아본 두유노의 144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범죄자 조두순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